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현금 물음표 작성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나 팀장주 회계팀의 맹사원이 대리로 승진하자 현금 물음표 작성을 담당하던 마 과장은 기말 회계감사 대비 제일 골치가 아팠던 현금 물음표 작성 업무를 떠넘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맹대리를 불렀습니다. 맹사원, 아니 맹대리, 이제 대리로 승진을 했으니 업무도 사원급이 아닌 대리급이 하는 업무를 해야 윗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번 달부터는 현금 물음표 작성 업무를 한번 해봐. 현금 물음표야말로 회계의 꽃이니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맹대리는 대학교 때 회계사 1차 시험을 한 문제 차이로 아쉽게 떨어질 만큼 회계 공부도 열심히 했으므로 회계라면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현금 물음표 작성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맹대리는 먼저 중고회계 교재를 다시 꺼내어 현금 물음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 후 회사의 작년 말 감사 보고서의 현금 물음표와 주석 부분을 내용을 참조하여 엑셀 파일에 현금 물음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물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고회계 교재에서 배운 대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적고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나열하여 이를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들을 나열하여 이를 차감한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계정들이 전기말 잔액 대비 단기말 잔액 증가액을 구해 이를 더해서 영업활동 현금 물음을 계산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물음도 작년 말 감사보고서 현금 물음표 내용을 참조하여 숫자를 업데이트하고 재무활동 현금 물음도 작성하였습니다. 역시 학교 다닐 때 회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던 것이 도움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물음, 투자활동 현금 물음, 재무활동 현금 물음을 다 더해서 올해 현금의 증가를 구한 후 정기말 현금 잔액을 더해 올해 기말 현금 잔액을 구한 후 맹대리가 구한 기말 현금 잔액이 회사 BS의 현금 잔액과 같은지 맞춰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맹대리는 혹시 실수로 누락한 곳이 있는지 증가를 감소로 하는 것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몇 군데 실수를 발견을 해서 수정을 했지만 여전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물음의 합계로 구한 단기중 현금의 증가에 기초의 현금을 더해도 기말의 현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관법 개정으로 기말감사 필독 첫날에 현금 물음표를 증선위에 제출을 해야 했으므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책임감 강한 맹대리는 이틀 밤을 거의 꼬박 세워 증감이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았지만 결국은 밤만 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들은 현금 물음표를 처음 그릴 때가 기억나시나요? 중고회계 교재에서 배운 대로 그리셨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광화문 교보문고에 있는 100권이 넘는 중고회계 교재는 모두 수업용이어서 그 내용만을 공부해가지고는 위 맹대리와 같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미국 딜로이트 교환 근무할 때 배웠던 방식을 약간 응용하여 현금 물음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회사 실무에서 현금 물음표 작성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을 참조하시면 밤새는 시행착오는 최대한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금 물음표 작성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BS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BS의 모든 계정에 대해 단기말 잔액과 정기말 잔액과의 차액을 구해 증감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BS의 첫 계정인 현금에서 단기중 증가액에 기초의 잔액을 더해 단기말 잔액이 나오는 증감틀, 회계 전문용어로 왁구를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감 숫자만 남기고 단기와 정기는 모두 지우고 계정만 남겨놓고 유동자산 소개, 투자자산 소개, 유형자산 소개 등도 모두 지웁니다. 한쪽의 모든 계정의 증감을 배열하기 위해 왼쪽에 있는 모든 자산 계정의 증감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옮길 때는 증감 숫자의 부호를 바꾸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즉 매출 채권이 증가해서 숫자가 플러스이면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야 합니다. 부채와 자본 쪽을 자산 쪽으로 옮기지 않고 자산을 부채 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금이 차변 계정이므로 반대편인 대변 계정,
즉 부채 및 자본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 감소는 현금의 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차입금이 증가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여 감소하면 현금이 감소합니다. 부채 증가, 즉 플러스인 숫자를 현금의 증가로 나타내고 부채 감소, 즉 마이너스인 숫자를 현금의 감소로 나타내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부채 쪽을 그대로 두고 자산 쪽을 부채 쪽으로 옮깁니다. 차변 계정인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현금 증가입니다. 토지를 취득하여 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현금 주고 샀으므로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증가, 즉 플러스 숫자를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기면서 부호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어주면 숫자의 부호와 현금 흐름의 부호가 일치하게 되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산 쪽을 모두 오른쪽으로 옮기면 모든 계정의 증가맥을 다 더한 맨 아래 합계는 0이 됩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기말 대비 단기말 증가액은 자산 쪽과 부채 및 자본 쪽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쪽 증가액도 100, 부채 및 자본 증가액도 100입니다. 왼쪽 숫자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부호가 바뀌면서 100-100이 되어 빵이 됩니다. 지금부터 현금 물음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맨 아래의 합계가 0이 되어야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 빈 칼럼 단기말과 정기말을 지운 후 여러분들이 눈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각 계정별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은 녹색, 투자활동은 파란색, 재무활동은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계정별 배열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재배열하고 현금의 증감을 맨 아래에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플러스, 재무활동은 현금의 증가라고 표현되어 BS만으로 작성된 현금 흐름표 초벌구이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손익계산서 계정의 숫자나 주석의 숫자를 추가하여 현금 흐름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는데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원칙은 어느 한 계정의 숫자를 더해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동일한 숫자를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어느 한 계정에서 빼준다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동일한 숫자를 더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증감 합계는 0을 유지하면서 커다란 풍선 안에 있는데 풍선 효과처럼 어느 한 곳을 누르면 다른 한 곳은 동일한 부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에 있는 이익잉여금 순증가액을 단기중 증가와 감소로 각각 구분합니다. 단기순이익에 의해 증가하고 배당에 의해 감소합니다. 배당금 지급에 의해 감소한 금액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기 위해 위치를 옮깁니다. 여기에서 현금 흐름표 작성 원칙 두 번째를 소개해드립니다. 그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BS 계정 증감을 순액으로 표시하지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BS 계정 증감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입금이나 회사채와 같이 재무활동 계정의 경우 원장을 검색하여 차변분계와 대변분계를 파악하여 차입금의 상환, 감소와 단기중 차입, 증가를 각각 재무활동 현금 흐름 유출과 유입으로 현금 흐름표에 기록합니다. 차입금에 외화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원장의 기록을 보면 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가 외화 환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화 환산 손실로 인해 단기 차입금이 100이 증가한 경우 단기중 차입금의 총 증가 금액 1000에는 현금 유입 없이 그냥 외화 환산 손실로 증가한 100이 있으므로 이 외화 환산 손실을 차감한 900만이 원래 차입으로 인해 현금이 유입된 부분입니다. 단기 차입금의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1000이 아닌 900으로 표시하려면 차입금 증가 1000에서 외화 환산 손실 100을 차감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 작성 원칙 1. 어느 항목의 금액을 빼면 반드시 다른 항목에 동일한 금액을 더한다. 재무활동 현금 유입에서 외화 환산 손실 100을 뺐으므로
어딘가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당기순이익에 수익비용 조정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가산하고 수익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외화환산 손실 100을 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무활동에서 환산손실 100을 뺐고 영업활동에서 환산손실 100을 더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100이 적어졌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00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체 현금흐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의 수익비용을 조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에서 출발하여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행 회계기준인 KIFRS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있는 항목인 영업의 손익, 즉 주로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과 금융손익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당기순이익에 그 위에 있는 영업의 손익과 금융손익을 가감하여 영업이익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결국은 영업이익에서 출발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컨셉입니다. 표시 형식만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현금흐름표 작성원칙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한 번 더하면 반드시 아래에서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빼주어야 합니다. 재무활동 현금으로 돌아가면 차입금 계정의 증감 자체에 관련된 손익금액을 가감하면 현금흐름이 나옵니다. 이를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기록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Q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